안녕하세요, 빌딩지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박사입니다. 지금 두 분은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흐름을 많이 캐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랑 실제 시장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현재는 요즘 어때요? 이거는 거기에 빗대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러셀님도 최근에 지금 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대려 역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집을 알아봤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역전세 났다, 뭐 난리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 전화해보잖아요. 그 해당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물건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월세가 계속 비싸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은 혹시 가보셨어요? 현장에 있는 그 부동산? 아니, 부동산 못 가봤어요. 그리고 현장 가보면 또 말 달라집니다. 이게 전화로 말 다른 거면은 실제로 가면 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 빌딩 전문가잖아요. 빌딩 시장도 분실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일단 제일 많아요. 이 얘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빌딩 시장이 이제 앞으로 하락이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좀 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진짜 하루에도 저희 회사로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들도 다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뭐 바쁘다고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강남 현장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매물을 접수를 해요. 매도자분들이 전화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만큼 매수 문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런 노후 건물을 밸류업하는 이런 건물도 많이 매각이 되지만, 실제 다 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거래가 지금 계속 되고 진짜 있다. 많이 팔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뉴스에서 하락장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에 기반이지만 어쨌든 어그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적인 거를 다루는 거잖아요. 소수를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강남만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토탈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는 그분들 말이 맞아요. 평균적으로 시세가 내려갔다. 그렇죠. 뭐 공실이 난다 맞는데, 저희는 이제 강남 빌딩 전문가니까 강남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그로 하니까 제일 먼저 성공한 분이 두 분이 떠오르네요. 누구요? 최근에 쇼츠에도 페라리 막 나오면서 두 분. 죄송합니다. 네. 서마스터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 재택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사무실이 중요하지 않아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이미 재택이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럴 수가 없고요. 강남에 있는 이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대표인데 재택근무를 시키고 그 월급을 줄 수 있을까? 저희는 눈앞에 보이게 일을 시키고 당연하죠. 네, 일을 성과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주매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컨택을 하고 온도가 있고, 진짜 그 안에서 피 터지게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어떤 회사든 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만 한다고 또 끝나나요? 그게 또 실제 업무로 이어져서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재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재택이 가능한 업종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럴 수 그렇지 있죠. 않은 업종도 굉장히 많다. 대기업 그리고 그 소수의 업종, 가능한 업종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우리가 뭐 네이버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네. 강남은 중형, 뭐 소형 사무실들도 강남에 주소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웨딩이나 촬영 스튜디오 그런 뭐 상가 사무실 다 통으로 쓰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택이 될 수가 없기 재택은 때문에 일부다. 진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거는 일부다. 그래서 나와서 해야 되는 근데 업종들도 내가 그 회사 대표님이어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네. 아니 뭐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두 분이 오너잖아요. 오너 입장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재택이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 직원들 다 집에서 근무하면서 전화하다가 물건 있으면 잠깐 보고 계약할 때만 잠깐 부동산 와서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택 가능하지 않나요? 절대 안 가능하고요.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은요 돈 못 법니다 진짜. 와 세상에 뭐 그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진짜 큰일 날 뿐이네 저분 진짜. 그리고 고객분들도 이 회사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잘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현장의 그 분위기를 보고 또 선택을 그렇죠. 잘 하는 경우가 갖춰져 있는 많거든요. 데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뭐 과자 하나 사더라도 진짜 뭐 슈퍼 나가서 사잖아요. 편의점 가서 사고요. 물론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강해요. 진짜 저도 약간 인터넷 쇼핑보다는 실제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이거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당연히 싶어 그럼 백화점 하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번에 그 신사옥에는요 진짜 고객분들께서 오시는 그 상담실 미팅룸에만 진짜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비용을 또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오셔서 진짜 대접받는 느낌, 만족할 만한 상담, 이 모든 서비스를 최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이분들이 또 이런 걸 느끼고 일생일대 가장 큰 돈을 여기다 투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고급스럽고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와 이런 되게 향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만나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유 세상에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두 분은 그런 오프라인과 느낌을 되게 진짜 중요시 여기시는군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결국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갈 거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강남 빌딩 시장도 약간 일본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일본의 그런 얘기가 나온 큰 문제가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중심지 도쿄로 모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방에는 사람들이 떠나서 텅텅 비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시골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안 살잖아요. 심지어 그 학생들도 거기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점점 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 지방에서 서울로 또 올라오잖아요. 직장 잡으려고. 또 일터가 여기 서울에 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강남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 안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 1.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그리고 뭐 이제 종로라든지 뭐 광화문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큰 이제 또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실패 사례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게 강남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강남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래 사례가 많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 되는 불장 시기에는 거래 사례가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래량 1등이 강남이고 그리고 안 좋은 시기에 고금리 시기에 막 사람들이 막 부동산이 하락한다 막 이럴 때도 강남은 거래가 되니까 다른 지역은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거는 수치적으로 일단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두 분은 유튜브에서 강남 예찬은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는 쉽게 막 예측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값이 오른다는 거는 거래가 많이 돼서 물건이 적고 찾는 사람은 많고 이러면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동안은 찾는 사람이 좀 소수의 인원들이었고 물건은 나와 있는 게 많았었고 이러니까 평준화돼서 가다가 이것들이 거래가 다 되고 나서 또 사람들이 더 몰리고 물건은 적어지니까 값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올라갈 겁니다. 1년 뒤에 올라갈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게 또 뭐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미래를 어느 정도는 뭐 바라보고 갈 수 있겠지만 감히 뭐 이렇게 뭐 수직 상승이다 이런 건 저희 예측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앞으로 6개월 안쪽으로 요거까지만 저희는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강남은 그래도 우상향은 할 것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입증은 거래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다라는 거, 실거래가 찍힌다는 거. 부동산이라는 거는 확장성이 없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남이란 땅 자체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어디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 급지로 봤을 때. 강남하고 이제 그다음 서초가 있죠. 서초. 서초 다 팔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초 다 팔리면은 아우 큰일 났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일을 접을게요. 근데 다 팔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강남에도 아직도 네, 노후주택 그게 많고요. 아니라 이게 다 갑자기 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또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 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2023년 준공을 했지만요. 예를 들어 20년이 지난다 생각해보세요. 2043년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얘도 또 노후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 것들이 계속 새로 나와요. 자리는 그대로지만. 그리고 뭐 이 강남 외 지역에 뭐 다른 대체할 곳이 없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뭐 한 60평, 70평대 살 거면 강남에 뭐 50평대라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강남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빌딩 시장을 예를 들자면 업무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 업무가 깔려 있으니까 상업이라는 게 또 깔려요. 그리고 고급 주거가 이제 깔리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육이 깔려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맞는 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용산에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해당돼요? 업무가 있으니까 소형 사무 들어가죠. 주거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간단 말이죠. 보통 어딜 가든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끝나는데 교육까지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또 다른 학군지가 또 저기 있죠. 목동 따져보면 업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상업은요? 주거죠. 상업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업이 있고 교육이 있지만 업무라는 게 빠져요. 빌딩은 이 생태계 자체가 업무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기반이 돼야 그 주변으로 상권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목동 그거 안 받쳐주죠. 중계동 거기도 학원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업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들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남 와서 일하고 애들은 거기서 키우고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이엔드로 다 갖추고 있는 게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 아니 제가 그 다음 질문지로 원래 용산이랑 요즘 여의도가 떠오르는데 이걸 넘보지 않을까 물어보려 했는데 미리 대답을 해버리시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강남 불패 언제까지 갈까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강남 불 계속 갈까요? 네,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남 불패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질립니다. 대체할 수 없는 곳.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강남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학원을 보내거나 학교 친구 엄마들을 만났을 때 아이 키우기가 또 되게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학부모로서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그렇고 해서 사실 강남 지역은 이런 업무와 이런 상업적인 거, 교육 이런 게 다 받쳐주기 때문에 강남 불패 이런 말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꼭 대치동에서 키운다고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공부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할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애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이런 친구들 이런 어울림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서울 외곽지에서도 대치동으로 주말에 막 학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진짜 감사한 게 걸어서 5분이면 바로잖아. 그 애들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강남 얘기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맞아요. 계실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 그리고 강남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 목표를 조금 강남을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내가 갈아탈 거면 그 다음 목표는 뭐 강남 또는 내 건물을 갈아탈 거면 뭐 강남 이렇게 좀 목표를 앞에 세우시고 당장은 좋아요.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좀 목표를 좀 잡으시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좋아요. 강남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